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갈등의 굵직한 도화선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근 연일 시사했듯이 기존의 약속을 깨고 약속을 어기고 선거제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라고 시사한 대목입니다. 어제 경향신문 등에서도 연일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쉬이 깨느냐? 그러면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 약속 깨고 돌아가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다라는 비판의 대목인데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멋지게 해주면 무슨 소용이냐 하셨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부끄럽게 이기면 뭐합니까? 그러다 서로 비참하게 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굉장한 논란이었어요. 앞서 김무식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마치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대선 공약을 지금 어기자고 해놓고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비교하냐, 민주당 내부의 불만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성정당은 계속 참칭정당 나오게 두겠다는 겁니까? 위성정당 출연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깨고 원래대로 회귀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보도 나오는 형태에 비춰보면 병립형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 약속을 깨겠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나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은 동일하죠. 연립형, 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던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취지인데, 방점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손학규 전 대표는 다당제가 실현되어야 협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박지원 전 위원장은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데 방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칙과 정치 현실 사이에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연동형이 결국 우리 한국 정치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또 그와 관련된 약속을 해온 상황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고민이 깊어갑니다만 결국 이는 총선이 더 다가오면서 정치 역학적인 구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총선을 한번 겪어봤던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떤 사설은 서울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범죄 피의자들이 모여있는 위성정당까지 우리가 하다 봐야 되냐라는, 내가 그 논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범죄 피의자들이 모여있는 위성정당까지 봐야 되냐. 네. 아니 여당 야당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거예요?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논의하시? 정개특위에서 논의도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빨리 확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위성정당 어떻게 할 확정해야 될 건지. 시기를 이미 지났고요. 특히 이제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몇 달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상당히 병립형 쪽으로, 그러니까 회기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병립형 예, 권역별. 예. 그러면 위성정당은 이제 네, 그렇죠. 안 되는 안 거죠. 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것은 정치 야합의 산물이다. 일단은 국민의힘이 전혀 입법 과정에 관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냥 국민의힘이 패싱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 당연히 저희가 참여를 안 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하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3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갔다고 저희는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빨리 이것은 조속히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신당 차린다, 조국 전 장관 신당 차린다, 용혜인 의원 신당 차린다, 신당 굉장히 신당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성정당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우리 지도부 저도 뭐 회의에 배석을 네네. 하고 하니까요. 현재 상황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여러 논의가 되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의총도 두어 차례 열어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거론했던 손학규 전 대표님의 어떤 저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전 대표께서 그 바른미래당 대표하실 때 이 연동형을 만들기 위해서 단식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이제 안에서 지켜보고 예. 같이 논의 과정을 보면은 그 정치인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전직 당 대표나 이렇게 요구하는 거 하고 실제로 제1야당 대표로서 그 총선을 현실적인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 이 총선 승리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거취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민주당, 민주당원, 민주당을 좋아하는 지지하는 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어떤 결정을 하면은 또 여당과 협의를 해야 협의를 해야 되는 되니까. 거.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합리적인 안이 만들 거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헷갈려서 송영길 전 대표는 내가 이제 윤석열 탄핵당을 만들 건데 민주당과 친구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친구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잘 좀 모르는 분인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답을 아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탈당을 하셨고 예. 근데 전 다만 그 반윤 연대로 200석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좀 경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말씀 자꾸 하시면 친구 못한다. 저랑도 친합니다. 아, 친한데 친구는 아니다. 근데 저런 발언들은 저는 선뜻 동의는 못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모두 낮은 자세로 국민들 네.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처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 시의원들도 같이 이 탈당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자, 대전 시의원들, 민주당 구의원, 당원 등 총 19명이 함께 탈당을 한 겁니다. 동반 탈당이죠. 이상민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한다라며 19명이 이 대전 지역에서 구의원, 당원 등이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